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부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좀 늦었죠? 예,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작전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한 이후에 아마 두더지 게임처럼 작전주가 튀어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이겠죠. 결국엔 개미의 커다란 무덤주의보가 발생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신입니다. G7이 텍스 딜, 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예전부터 계속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종목이란다. 제가 약간 주식에 좀 오리엔티드 됐나 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 돈을 벌어가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냥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뭐 따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글이랑 페이스북, 아마존이 돈 벌어가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세금을 매기려고 맨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열받아서 뭐 와인, 뭐 돼지 이런 거에 막 다 세금을 붙여버렸죠. 그렇게 무역 전쟁이 또 벌어지고 그랬던 건데요. 그 연장선입니다. 지금 구글이랑 아마존, 페이스북이 세금을 내라. 그래서 지금 약간 가격을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가 있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든 거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날 괴롭힐 수 없다. 한동안 주가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구글, 아마존을 우하향시키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다. 뭐 이유는 다른 데 있겠죠. 다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탁이 약간은 지금 레코드 하이 레벨에서 조금 지부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난주가 파지티브 위크라고 하죠. 아주 긍정적인 위크 뒤에 약간 지지부진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모네타리 폴리시라고 하죠. 약간 지금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될 판에 약간 매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옐런 장관이 또 약간 매파적인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증시를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증시가 가라앉을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스포트라이트에 들어왔다. 인플레이션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전혀 주가랑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목요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핫 하우징 마켓.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뭐 그 다음에 엄청난 유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이 핫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한국 시장만 뭐 주택 시장에 올라서 뭐 막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가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크루드 오일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란 톡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내신입니다. 한국조선 수주 낭보에도 대우조선만 저조한 까닭은 이건 뭐 내용 읽어볼 것도 없어요. 읽어볼 것도 없는데 제가 항상 기사를 보면 마지막 문단에 얘들의 목적이 있을 거다. 앞에는 항상 데이터를 깔아놓습니다. 팩트 데이터를 다 깔아놓고 마지막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의 목적을 보려면 팩트는 그냥 가져다 쓰고요. 마지막 문단을 보면 된다.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만 업계에서는 어떤 이유가 됐건 하반기가 되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목표 달성률도 충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또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의 주력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총 공사 규모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계약이 7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진짜 넌 내 눈앞에 있으면 진짜 온갖 진짜 가능성이 0%인 말만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런 겁니다. 저분들은 조선주 다 올라가는데 너네 지금 자꾸 올라가서 못 잡고 있지 않니? 어서 대우조선해양을 사. 약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15% 넘는 삼성도 글로벌 뭐든지 테마가 형성되면 대장주를 잡는 게 맞습니다. 쫄장을 잡지 마세요. 많이 상승했더라도 대장입니다. 무조건. 영업이익률 15% 넘는 삼성도 글로벌 법인세 사정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슬슬 뉴스에 나옵니다. 삼성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니요. 예, 삼성도 고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지? 금리 올라도 경제 도움, 옐런 발언 더 세졌다. 예, 아까 그 말이고요. 쌀이 부족하다니 제가 말씀드렸던 식량난, 예, 점점 눈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뭐 이게 직격탄은 아니지만 그 이슈가 나중에 글로벌 아젠다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 제자리 걸음 계속 박스권 갇혔다.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에 갇힐 거다. 예. 이제 박스권에 완벽히 갇혀버렸죠. 이 누구인가? 예. 우리 현재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추세도 알고 있었다. 자, 오늘은 경제 지표가 없고요. 목요일에 소비자 지수가 그 아이온, 예, 뭐라고 하지 이걸? 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KDI 경제 동향 나왔고요. 의미는 없었어요, 내용이. 아스코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뉴스가 뜨질 않네요. 자, 지수가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매동을 보면 외국인이 팔았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팔까요? 어제 실컷, 예, 밑꼬리 달게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고 오늘은 또 팔고 나갔어요. 그 와중에 금융투자는 또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동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신고가를 돌파하느냐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가 돌파가 실패하면 정말 큰 음봉이 떨어질 거예요. 예, 그때 약간 좀 패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 뭐 이전 고점도 아니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3만 원까지 갔었죠. 예. 사실 뭐 저도 놀랬지만 그 유튜브에서 현실주의자 띄우고 한국전력이 자동 완성입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된 거죠. 예. 한국전력 하면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하면 한국전력. 예.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원전 관련주들 전부 다 막 상한가하고 이러죠. 우리기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그 있잖아. 우진이었나? 아무튼 그런 것들 다 상한가하고 있죠. 그 흐름에 편승해서 한국전력이 상승한 것 같아서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이슈로 올라가면 반드시 이런 이슈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승은 너무 좋은 상승은 아니다. 하지만 뭐 이게 이제 지나가서 매매 마크가 사라졌지만 요 부근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샀고 눌러줄 때마다 사고 이제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살만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네, 다른 거 사자 싶어서. 그리고 어난 현자님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현자님 덕분에 수익 좀 챙기고 있습니다. 못했던 감사 인사 드리자면 작년에 여러 유튜버들이 폭락한다는 말에 저거 진짜 맞는 말이죠. 예, 뭐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그러니까 분석과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가설이 없으면 절대 상승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뭐 술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상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분석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뭐 그건 맞는 거예요. 전 종목 2번 크게 손절 정리했었고 이거 안 됐네요. 3번째 전량 손절 고민할 때 현자님은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현자님이란 분 만나 뵙고 싶네요. 결국 현자님 믿었던 게 큰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쭉 뭐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약간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현자님 말씀 한마디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제가 틀리면 어떡하려고요. 예. 저는 어차피 제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면 저는 어차피 손해입니다. 예,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날 주식 매수 매도 영향을 줍니다. 좋지 않죠, 이런 건. 예, 늘 건강하세요. 예, 저도 건강하세요. 찌라시 뿌리면서 작전 치는 종목들이 판치는 시장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작전 세력이 떠나는 애들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공매도는 결국엔 밸류에이션 전문가들이 공매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웬만큼 자신이 없으면 공매도를 대놓고 시행하지 못해요. 대형주들의 상승 추세를 탈 때 그 추세의 상단과 하단에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실행하는 건 있는데 단일 종목이 급등할 때 공매도를 시행한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100% 작전이다. 이거 찌라시다. 라고 확신이 들면 들어가겠죠. 자, 플레이 위드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경영권 인수 추진설에 급등했다. 투자은행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작부터 진짜 개판이죠. 투자은행 어디요? 관련 업계 누구요? 전혀 출처가 없습니다. 이거 기자가 그냥 뇌내 망상으로 쓴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상승하면 이 기사를 보고 샀다라고 하긴 뭐하고 자기들이 타이밍을 잡고 그냥 이 기사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전 세력이 드러났다 정도로 보입니다. 이 플레이 위드 기억나시죠? 뒤에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플레이 위드 최대 주주인 드림아크와 경영권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전했죠? 니들이 전했잖아. 자, 플레이 위드입니다. 게임주죠. 로한, 뭐 실버 온라인 같은 게 있는데요. 또 안켰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생방송 그때 할 때 여기 동그랗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다 이거 라고 했죠. 네, 이상하다.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기억나요. 그래서 요쯤에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아니면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어요. 뭐 어차피 여기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했어요. 움직임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이런 움직임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돈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걔네. 이거는 털고 나가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뭐 21선 걸쳐가지고 결국 밑꼬리 달고 올라왔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올라왔는데. 자, 근데 이 백지 상승하다가 이 찌라시들 뿌리고 그냥 슈팅 준 거예요. 자기들이 준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준 겁니다. 플레이 위드 카카오 게임즈 인수설은 사실 무근이다. 회사가 확인했어요. 사실 무근이 떴으면 올랐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버텼다. 예. 내일 갭상승 시작하면 따라붙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거 아니다. 이러다가 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겁니다. 자기들 뭐 모더나 안 한다 이러더니 결국에 하죠.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이런 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또 게시판 가면 뻔할 뻔짜입니다. 전부 다 뭐 육개장 내어가라 이런 애들 대부분일 테지만 뭐 그러면 회사에서 뭐 대놓고 뭐 협상 중에 예전에 그 현대차 애플 건도 있죠. 협상 중에 뭐 자기들 우리 협상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할까? 예,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폭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글쎄요. 예. 이게 참 위험합니다. 지금 대놓고 여기서 버텼어요. 이게 제일 찝찝한 겁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놓고 이 지지선 맞잖아요. 여기는 뭐 그 언더슈팅이라 치고 지지선 그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한다. 이거는 갭상승하면 음봉 길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인수설, 소문, 카드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공매도 바로 들어옵니다, 애들. 진짜 재수 없으면 무차익 공매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유 없는 급등은 공매도 집중 포화 가능합니다. 이게 공매도의 유일한 순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작전 세력이 설치지 못하게 한다. 괜히 어설프게 작전 쳤다가 그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특히 뭐 CS 같은 애들 공매도 쳐버리면 그 메릴린치 그 창구를 이용하는 시타델 이런 애들이 와서 그냥 공매도 쳐버리면 걔들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온 메뚜기가 고래를 만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도 진짜 정말 정교하게 쳐야 돼요. 작전 치면 다 돈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작전 세력을 만나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들어보면 작전은 무조건 성공하진 않더라. 그리고 골드만삭스랑 BOA, 보아는 가수 보아가 아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굳이 저렇게 써서 왜 가수 보아랑 헷갈리게 하지? 저만 헷갈리나요? 아무도 안 헷갈리고 있으면 제가 이상한 겁니다. 삼성전자 TSMC 매수 추천한다. 갑자기 왜 이 두 종목을 매수를 추천할까요? 내용을 보시면 근데 웃긴 게 기사 내용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없습니다. 이게 기사냐? 미국에 투자하는 골드만삭스가 TSMC와 삼성전자를 이번 주는 뭐야? 한 주 사고 팔라는 거야? 무슨 삼성전자 TSMC로 뭐 주간 스윙을 합니까?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다. 골드만삭스는 TSMC의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획득, 진짜 실체 없는 얘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 장기적으로 진짜 이런 단어를 조심하세요. 장기적이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데요. 예. 꾸준한 점유율이 꾸준한 게 뭔데요? 약간 이게 애매모호한 미사고를 다 갖다 붙인 겁니다. 각각 매수 종목으로 선정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추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고 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꾸준한 점유율을 유지할 것 같은 정말 좋은 종목이면 당신들이나 조용히 사지. 뭘 매수 종목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냅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호텔신라 하나, 너 뭐야 이거? 또 나와. 자, 못 지었습니다. 신고가 돌파 이제 오죠? 네, 이거 다시 상기해 봐야 돼요. 신고가를 돌파하면 매물대가 없어진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사람들 심리를 완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점인데 여기랑 여기는 천지 차이란 겁니다. 지수로 따지면 50포인트 차이 날 거예요.
50포인트면 지금 한 1.5% 정도 되죠. 1.5% 상승인데 여기서 1.5포인트만 상승하면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물린 사람이 없다. 3300 돌파하면 라운드 픽이 돌파죠. 3000 돌파보다 강력하진 않겠지만 3300도 꽤 유의미한 라운드 픽입니다. 거래량이 상승하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지금 1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GN을 제가 시초가에 손절했습니다. 손절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스탑로스가 걸렸습니다. 스탑로스가 걸려서 손절했고요. 드림 시큐리티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수수료 때문에 손해로 잡힙니다. 예. 드림 시큐리티 들어갔고요. 예. 얘를 한번 슈팅을 한번 먹어보려고 들어갔습니다. 돌파 구간을 예측하고 들어갔어요. 그 돌파를 못하면 바로 자르고 나올 겁니다. 다시 잡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건 뭐 변함이 없고요. 자, 뭐 차트는 볼 게 없죠. 그냥 매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야간 선물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간 상승했는데요. 이 상승은 개인이랑 기관이라고 잡히는데요. 기관이면 금융투자입니다. 의미 없는 기관 투자에 매동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렇게 움직였죠. 자, 하락 추세가 깨지고 여기서 거래량이 올라오진 않았죠. 예, 여기서 눈치를 보면서 여기 두 개가 잡혔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하면 되겠죠. 예, 요렇게 했는데 여기 깨고 내려가서 트랩 후에 여기 저항이 되고 떨어졌습니다. 내일 흐름이 별로 안 좋겠죠, 당연히. 예, 요런 흐름은 이제 대충 감이 오는 겁니다. 대충 감이 와요. 대충. 얘는 뭐 의미 없죠. 예.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 깨지면 뭐 바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이 의미 없죠. 선 아무리 그어도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이랑 이 저점이 더 낮아졌거든요. RSI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자, 다이버전스 발생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차트를 보면 아실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이런 거는 매우 높다. 왜냐면 영머리 역경이 발생하지 않고 갔어요. 영머리 역경이 발생하려면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좀 길죠. 예, 어깨가 너무 옆으로 되면 사람이 이렇게 생겨야지. 예, 사람이 막 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입니까? 예, 이게 사람이냐?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의 탁금이나 좀 줄어드는 건 증시에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이 미수금 잔고가 좀 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수금 잔고 늘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늘 것 같지 않습니다. 신용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증권사에서도 계속 신용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예, 이번 주가 시작됐습니다. 활기찬 한 주가 되길 바라고 신고가 돌파해서 계속 최고가를 경신한다라는 그런 거침없이 나부끼는 그런 뉴스. 이번에 신고가 돌파해도 그 영상 틀지 않겠습니다. 제가 틀면 꼭 그 다음날 폭 나가더라고요. 이번엔 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세요.